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사실 이번 주에 굵직한 이슈가 있다는 거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라는 큰 이슈가 있고요. 또 한은 금통위에서 추가로 국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크게 이야기가 되고 있으면서 우리 시장 지난주 후반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또 한 번 이렇게 큰 낙폭을 경험하는 시장을 맞이하게 되는 건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분들일수록 이런 하락장에서도 어떤 종목들의 빛을 발하는지 함께 살펴보시고 내 계좌 든든하게 정비를 하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에 함께해주고 계시는 종잘기획의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장을 대비하신다면 더 좋은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도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와일드카드 종목까지 얻어가시고 또 내 계좌 계속해서 조금이나마 수익을 더 늘리고 또 손실을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역시 함께해 주시는 이용준 디렉터님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자, 저기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만의 또 하나의 재미가 있죠. 다른 시청자님들과 함께 소통도 하실 수 있고 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 그리고 재미난 부분 이런 부분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의 의견 모두 소중히 여기면서 방송에 반영해서 더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서울경제TV 유튜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인사 나눠볼게요. 종잘기획의 이용준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네, 나눠주셔야죠. 안녕하세요.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8시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장중 대응도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용준 디렉터와 함께 장중에도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안내를 늘 해드리는 것처럼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셔도 되지만요.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 역시 간편하죠. 따라서 QR코드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나오고 있는 링크 클릭해서 이용준 디렉터님의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역시 이용준 디렉터님과 내일 장중 어떻게 함께 대응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사실 시장이 하락이 또 추가로 나오면서 걱정 많으신 시청자님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이렇게 또 하락이 나왔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하락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감 시황을 봤더니 코스피가 환율 급등에 1.2% 하락했다. 그리고 코스닥은 800포인트가 무너졌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우와 나스닥, 특히 나스닥은 마이너스 2%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지금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1345원을 찍고요. 1300원대에서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3년 만에 최고치인데 이런 추세로라면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잭슨홀 미팅이라는 아직 결정나지 않는 재료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 코스피, 코스닥 하락 종목이 대부분 나왔는데 2,106개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한가 종목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만큼 장이 안 좋았다는 건데 그래도 특징 종목으로 조강 ILI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 주간 베스트로 조강 ILI 말씀드렸고요. 이런 급락장에도 조강 ILI가 7.98% 상승이 나왔거든요. 제가
수많은 좋은 종목 중에 조광 아이를 주강 베스트로 찍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강한 재료가 있다. 그리고 강하게 상승할 것이라 봤는데 바로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기 때문에 아쉬운 면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이 상승이 나와서 나름대로 보람차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제가 조광 ILI 상승 이유하고요. 차트 한번 지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지수가 지금 하락하고 있을 때는 해지 개념으로 지금 보니까 비료 관련주하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거기다가 원전 관련주들이 수급이 가끔씩 붙는데 좀 요새는 비료가 가장 핫하죠. 그래도 조광 ILI가 원전 관련주로 상승이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봉인데 지금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21선 이후에 걸려있기 때문에 큰 상승은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선인 1965원을 돌파하면 큰 상승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분봉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장 초반에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는 1차 VI 또는 그 이상의 상한가도 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쉽게도 시장이 밀리면서 좀 밀렸습니다. 그래도 조광 ILI, 아직도 추세 살아있다. 그리고 주간 베스트로 선택한 조광 ILI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1선 저항 확인하시고요. 이 저항을 돌파하면 상승이 추가적으로 예상되니까 조광 ILI 지난주에 위클리 베스트 종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후반 3거래 연속 하락이 나왔던 우리 시장인데 오늘 또 추가로 큰 낙폭을 가져가면서 양시장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얼마나 시장이 좋지 않았냐면 늘 이 시간에 상한가 간 종목들 하나하나 리뷰를 또 해주시는데 오늘은 리뷰를 할 종목이 없을 만큼 상한가를 간 종목이 없었던 안 좋았던 우리 시장이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죠. 자, 하지만 돋보였던 종목은 있습니다. 조광 ILI 지난주에 파이널 캐스팅 종목으로 조광 ILI 분명히 어떤 SMR 분야에서의 어떤 스타, 새로운 스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안 좋은 시장에서도 역시 좋은 종목을 골라냈다. 이용준 디렉터님의 안목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조광 ILI 지난주 파이널 캐스팅 종목이었다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이 지금까지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와이드카드 종목들의 성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이 공개를 해주셨던 와이드카드 종목들의 성과 살펴보고 계십니다. 8월 12일에는 캐몬 공개를 해주셨죠. 0.01% 상승폭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8월 16일에 위메이드 맥스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공개하고 바로 다음 날 2.58%라는 큰 상승폭 만들어내줬고요. 자, 그리고 8월 17일 센트럴모텍 공개를 해주셨고 7.77%라는 높은 상승폭 역시 단기간에 만들어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8월 18일에 공개를 해주셨던 레이저셀 반도체 관련주였죠. 1.05% 상승폭 하루 만에 기록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8월 19일 지난주였습니다. 영창케미칼 공개해 주셨고 현재까지 0.3%의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한번 와이드카드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양지수가 사실 네. 하락을 했는데 네네. 지수가 혹시 뭐 더 빠질 걸로 보시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요. 사실은 저도 이게 참 관건인데 이번 주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수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 또는 하락 횡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같이 코스피는 1.2% 하락했고 코스닥은 2.25%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저는 한 가지인데 바로 이게 이번 주에 이번 주 26일 날 현지 시간으로 열리는 잭슨홀 미팅까지는 한 번 더 하락하지 않을까 아니면 하락하지 않더라도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오늘 26일 현지 시간입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사람들이 현재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 잘 모르시는 분 많이 있을 텐데 연방 FOMC 같은 경우는 50일에 한 번 그러니까 매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금리 발표를 하고 있지만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제롬 파월을 포함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앞으로의 금리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흐름들을 짚어주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이 미팅 자체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기사를 봤더니 파월 의장이 이번 잭슨 홀 미팅에서 매파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팽배하다고 합니다. 지금 금리 인상도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매파적인 발언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잭슨 홀 미팅 같은 그 행사 전에는 아무래도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FOMC가 이번에 9월 20일하고요. 21일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 8월 26일 날 생길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9월 달 이후에 FOMC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매파적인 발언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미리 좀 움츠러드는 느낌이고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막상 발언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고 시장은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수를 볼 때 0.5%, 5%, 3%, 4%의 큰 하락도 많이 6월 달 이전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시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종목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광 ILI 같은 종목 제가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무료니까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런 불확실성이 강한 시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재료가 이제 잭슨 홀 미팅이기 때문에 이 이후의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 또는 하락 행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잭슨 홀 미팅 사실 뭐 하는 금통위도 있습니다만 이 이슈에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곤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잭슨 홀 미팅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을 보면서 투자를 진행하자라는 관망의 심리가 시장에 좀 짙게 깔려 있는 것 같고 또 아무래도 투심이 조금씩 위축이 되어 있는 모습, 잭슨 홀 미팅과 함께 어떻게 우리 시장도 방향성을 가져가게 될지 주가의 방향성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지난주에 파이널 캐스팅 해주셨던 조광 ILI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빛을 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조광 ILI. 차트 한번 볼게요. 먼저 일봉상 제가 흐름을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광 ILI 같은 경우는 라이징 스타다. 제가 지난주 위클리 베스트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원전 관련주들이 이미 한번 큰 흐름이 나왔었고요. 지금 다소 보합 구간에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제가 오늘 기사 중에 가장 크게 봤던 기사가 러시아가 다시 한번 LNG를 막음으로써 유럽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각국은 이런 겨울이 오고 있는 비상 사태에서 에너지 비축에 대한 문제를 각자 도생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SMR 원전 관련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린 GS 글로벌 석탄 관련 이슈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석탄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GS 글로벌은 여전히 재료가 유효한 거고요. 여기다가 조광 ILI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 이슈의 신규 라이징 스타이기 때문에 만약에 차트상으로 보면 21선만이 돌파하게 된다면 한 번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거래 대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보십시오. 들어와 있고 22선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그다음 이 거래 대금은 상방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자원의 외교화, 자원의 무기화를 통해서 유럽을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분봉상 보면 조광 ILI 이렇게 한번 상방으로 나왔다는 거는 시장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원전은 조광 ILI를 지금 보시고요. 석탄은 GS 글로벌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위클리 베스트로 한 조광 ILI가 2,200개 종목 정도가 하락하고 있는데 유일한 상승이 나온 종목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도 저는 종목을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또 세부적인 내용을 또 안내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광 ILI 물론 방송에서 본 캐스팅을 해주실 당시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훨씬 더 큰 수익폭 가져가고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하루 동안 4.52%의 상승폭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지난주에 이미 소형 모듈 원전 SMR 부분에서의 라이징 스타다라고 예견을 해주셨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더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만한 종목, GS글로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전에 와이드카드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셔서 역시 큰 수익폭을 만들어냈던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시장 흐름을 볼 때 GS글로벌의 흐름도 굉장히 좋게 예상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노란톡방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면서 자, 오늘 본 캐스팅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위권 후보생들 공개하기 전에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네네. 어떤 기준으로 캐스팅을 해 주실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오늘 기준은 없으면 안 하겠다 이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시장이 무너지면서 차트가 무너진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좀 팽배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좋은 종목을 캐스팅할 수는 없다라는 원칙을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고 그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만 속속 골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차지를 하게 될지 3위권 후보군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에서는요, 세원 ENC, 기관 기획사에서는 강원랜드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태용 로직스 후보생 각각 밀어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은 어땠는지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개인 기획사의 세원 ENC입니다. 3.81% 오늘 상승이 나왔고요. 899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화학, 플랜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강원랜드 후보생도 살펴보시죠. 강원랜드 후보생 오늘 0.19% 상승 나왔고요. 26,6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카지노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태용 로직스도 보시죠. 1.43% 하락 나왔습니다. 6,2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고 이름 그대로 주요 포지션은 물류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 만나보셨는데 오늘 그래도 장이 안 좋은 와중에도 상승을 했던 세원 ENC 같은 후보생도 있지만 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는 흐름 보여줬네요. 자, 디렉터님. 네. 3위권에서는 오늘 캐스팅을 할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은 오늘 고민을 좀 했는데 네. 바로 캐스팅하기는 좀 아쉽고요. 그래서 조건부 캐스팅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 이전에도 나왔던 네네네. 조건부 캐스팅, 자연과 환경 종목이었죠. 맞습니다. 비가 오면 좋다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또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면서 네네네. 이 그때는 제외를 종목은 했죠. 네, 이거는 조건 충족하지 못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보면 안 된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자, 그렇다면 조건부 캐스팅을 해주실 종목은 뭔가요? 저는 개인 기획사의 세원 ENC를 조건부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개인 기획사의 세원 ENC 후보생.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두 가지 이슈가 있더라고요. 광바이오와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고, 사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도 관련이 있는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는 전자는 사실은 큰 이슈로 보지 않았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로 사실은 세원 ENC를 조건부 캐스팅을 했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 이 회사 자체는 화학 플랜트 유압 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지게 8월 1일 날 기사를 보면 세원 ENC가 동물 대상에서 PCR 진단 기기를 판매 돌입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세원 ENC 같은 경우는 8월 1일 날 기사가 나오면서 흐름들이 나쁘진 않았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추석 맞이해서 지금 돼지열병이 다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PCR 진단 기기하고 진단 키트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림축산부부터 품목 허가도 취득했기 때문에 돼지열병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돼지열병 관련주가 체시스, 이글벳이 있었고요. 체시스 같은 경우는 대장이기 때문에 돼지열병이 나오면 무조건 상한가를 갔다 이런 느낌인데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원 ENC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참여한 패트리어트 컨소시엄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PCR 진단기기 판매에 돌입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돼지열병 관련주는 세원 EN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보니까 첼시스 2급에도 다 하락을 했고 세원 ENC만 소폭 상승해서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건부 캐스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앞으로의 돼지열병 흐름이 중요합니다. 돼지열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돼지열병이 다시 발생한다 이런 이슈로는 절대 안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잡히지 않는다 이런 기수가 혹시라도 안 나와야겠지만 나온다면 세원 ENC, PCR 진단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이 회사는 호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다른 차트 첼시스와 이글백과 달리 세원 ENC 같은 경우는 21선 위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상승이 나오려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폭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코스피는 1%가 넘게 빠졌는데 21선 위에 올라서 마무리됐다는 거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고 확산이 나오게 되면 한방 상방으로 치겠다라는 생각이 좀 느껴지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8월 22일 날 재료를 봤더니 추석 목전에 돼지열병이 또 발생돼서 삼겹살 값이 금값이 됐다. 가격 상승 부추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원 ENC는 조건부 캐스팅을 하겠습니다. 전제는 우선 자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돼지열병 이슈가 예전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확산을 잡을 수 없다 이런 소식이 날 경우에는 조건부로 세원 ENC가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다는 전제하에 조건부 캐스팅을 하겠다. 하지만 제 솔직한 마음은 시장의 이런 흐름에서는 세원 ENC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항상 주식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에 대한 싸움이니까 조건부 캐스팅은 세원 ENC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3위권에서는 조건부 캐스팅이 또 한 번 진행이 됐습니다. 개인 기획사의 세원 ENC인데요. 오늘 재료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된 이슈에 더 초점을 맞춰주셨죠. 진단키트 관련해서 세원 ENC가 이슈가 있고 또 관련해서 취득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조건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될 것인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세원 ENC의 흐름 함께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따라서 만약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또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캐스팅은 언제든지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 기획사의 세원 ENC 조건부 캐스팅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다른 두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매력적이 성이 없기 때문에 네. 우선 캐스팅하지 않을 건데 그래도 매력이 없는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강원랜드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아요. 혹시 뭐 카지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그리고 코로나가 풀리면 강원랜드 호재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고 리오프닝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강원랜드를 간 적이 언제인지 까마득하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됐고요. 그리고 내국인들도 그렇게 내방을 하지 않고 외국인도 그렇게까지 요새는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차트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선 굉장히 하락폭이 좀 나왔고요. 상승이 추세는 좋아지고 있으나 거래대금이 특별히 터지거나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상승폭 같은 경우는 그냥 추세에 의한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배트맨 상한가 캐스팅에서는 말 그대로 급등 또는 크게 상승이 나올 종목으로 캐스팅하는 거지 이렇게 추세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종목은 또 캐스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세는 좋으나 재료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없고요. 거래대금도 특별히 터진 게 없기 때문에 이 121선 이 구간입니다. 지금의 딱 종가 구간인데요. 121선을 위해서 만약에 120일 위에서 내일 시작한다면 소폭의 상승은 가능해 보이나 급등이나 큰 장대 양봉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는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가 있는데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20%나 올랐다 이런 재료가 있고요. 그게 바로 8월 12일 날 나온 재료입니다. 동그라미 쳐드리면 거래대금 터지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러면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했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안 좋은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갈 수 있다, N차 파동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분이 제가 틀렸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걸 보십시오. 윗골에 대한 장대 음봉을 한번 보십시오. 거래대금도 절반 이상 터졌기 때문에
들어왔던 거래 대금이 한번 이날 8월 17일 날 다 털고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료가 영속적인 재료가 아니라 영업이익이 상승했다 이런 재료이기 때문에 분기별 재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거든요. 물론 내일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8월 17일 날 들어왔던 수급이 다 정리하고 나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위험한 게 있으면 캐스팅하지 않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8월 12일 날 거래 대금이 터지고 8월 17일 날 장대 음봉에서 거래 대금이 다 소화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애매한 재료에 애매한 자리를 확신을 가지고 제가 캐스팅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두 후보생 왜 캐스팅을 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도 오늘 역시 하나하나 챙겨주셨습니다. 강원랜드 사실 오늘 상승이 약하게 나왔지만 거래대금 자체가 적고 또 오늘의 상승 역시 추세상의 상승으로 보이기 때문에 슈퍼스타가 될 제목을 골라내는 우리 프로그램에는 캐스팅 대상으로 올릴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태용로직수 후보생의 경우에는요, 지금 굉장히 애매한 구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역시 캐스팅을 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구간에 있고 애매한 재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두 후보생은 캐스팅을 최종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3위권 후보생 만나보셨고 개인 기획사의 세원 ENC 조건부 캐스팅을 진행해 주셨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자, 2위권 후보생들 얼굴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에서는요, 골프존 뉴딘 홀딩스, 기관 기획사에서는 보성파워텍,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KPF 후보생 밀어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후보생들 오늘 흐름은 어땠는지도 살펴볼게요. 먼저 개인 기획사입니다. 골프존 뉴딘 홀딩스 2.72% 상승 나왔고요. 7,18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름에서 충분히 느껴지는 것 같은데 주요 포지션은 골프장 운영이고요. 기관 기획사의 보성파워텍도 살펴볼까요? 2.06% 오늘 하락 나왔습니다. 6,19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전력기자재, 원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KPF도 살펴보시죠. 8,06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 오늘 하루 동안 5.95% 하락 나왔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조선기자재 그리고 최근에는 로봇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는 KPF입니다. 네, 이렇게 새 후보생 2위권에서 또 만나보셨는데, 자, 2위권에서는 지금까지 굉장히 다사다난하고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캐스팅 후보가 과연 있을지 없을지도 굉장히 관심이 가요. 어떻습니까? 네, 캐스팅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캐스팅은 사실 내일 바로 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재료가 우선 좋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봐도 좋을 것 같아서 캐스팅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두고 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캐스팅을 한다. 하지만 당장 내일 갈 그런 슈퍼스타의 길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갈 수도 있지만 저는 내일은 내일 물어봐야 되는 거니까 네. 내일 갈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캐스팅할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 후보생 어떤 후보생이죠? 저는 기관 기획사의 보성 파워텍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기관 기획사의 보성파워텍 후보생. 사실 지난주 파이널 캐스팅 당시에도 조광 ILI가 네. 원전 관련주였고 보성파워텍도 원전 관련주로서 굉장히 많이 움직였던 후보생이잖아요. 맞아, 앵커님이 정말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원전 SMR 이런 정도를 좀 더 깊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기사 때문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어제 기사인데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관을 또 잠근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가 간에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싶기도 한데요. 이것 때문에 에너지 대란에 전 세계가 각자 도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거는 각자 살 길을 찾아가는 건데 유럽에서도 독일, 폴란드 등등의 나라들도 이제는 러시아에 기댈 수 없기 때문에 각자 도생을 꿈꾸고 있고 실현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은 투자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아웃풋이 나오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하지만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저는 SMR, 소형 SMR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원전인데 원전과 지금 바로 또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석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 석탄과 원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위클리 베스트로 뽑은 조광 ILI는 원전의 라이징
스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석탄의 대장은 GS 글로벌을 보시면 됩니다. 이 세 종목이 앞으로 흐름 더 나올 것 같은데, 먼저 그 보성 파워텍 차트를 보고요. 갈 자리가 있는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폭염하고요, 가뭄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수력, 원자력 발전에 차질을 빚고 있고, 에너지 부족 우려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요. 날씨는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건설에 쓸 수 있는 게 원전 SMR이 빠를 것 같고, 그리고 석탄 공장을 다시 가동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텍소놈이라고 해서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석탄을 좀 덜 썼다면 이제 그거 따질 때가 지금 아닌 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중에 보성 파워텍, 조강 ILI인데 여기에 이제 세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좀 보성 파워텍을 캐스팅한 겁니다. 차트 보면 오늘 또 보신 분 아시겠지만 짧지만 단기적으로 수급이 한번 들어왔거든요. 보성 파워텍 들어와서 윗골에 달려 있는데, 물론 내일 바로 갈 수도 있지만 11선에 걸쳐서 갈 수도 있고요. 21선에 걸쳐서 갈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시장에서 한번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보성 파워텍은 원전의 원초적인 원래 대장이기 때문에 보성 파워텍 캐스팅한 거고요. 조강 ILI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캐스팅하지 않은 두 종목이 있거든요. 그건 골프존 뉴딘홀딩스하고 KPF인데, 골프존 뉴딩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골프의 열풍이 갑자기 식었다고 합니다. 저도 골프 안 친 지가 몇 년이 됐으니까 골프를 칠 때 가장 재밌을 시기가 시작할 때부터 1년까지 가장 재밌거든요. 물론 필드도 나가고 골프존도 가보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만나보고 카트도 타보고 그 재밌는 시기가 딱 1년입니다. 그때 돈도 가장 많이 쓰고 그러는데, 오늘 기사를 봤더니 MZ세대 골프 광풍이 시들자 이번엔 테니스 열풍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테니스도 치지는 않을 텐데 골프에 대한 이 광풍이 시들면서 골프장 지금 중고 마트나 중고 거래에 골프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용품의 트렌디한 사업은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불꽃을 윗꼬리로 태우고요. 골프존 뉴딩 홀딩스는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물론 21선 위에 있지만 앞으로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닥에서 윗꼬리가 크게 나왔는데 이거는 상승에 대한 윗꼬리가 아니고요. 마지막 불꽃을 태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렌드 자체가 골프는 더 이상 치지 않는다는 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KPF 같은 경우도 보겠습니다. KPF 같은 경우는 원래 자동차 사업하고요. 풍력, 태양광, 신재생인데 지금 보니까 좋은 기사가 8월 3일 날 나와 있습니다. 8월 3일 날 장대 양봉일 때 나와 있는데요. KPF의 주력 제품인 파스너가 해상 풍력,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부품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며칠 동안 횡보하고 상방을 터치해 주었지만 오늘 지수 하락에 의해서 22선을 깨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재료는 신재생으로 좋긴 하는 것 같은데 8월 3일 날 들어온 수급이 이날 8월 11일 날 고점에서 차익이 실현된 걸로 보이고요. 오늘 21선도 깼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보다는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두 종목은 아예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캐스팅하지 않으신 종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존 뉴딘 홀딩스, 지분을 40% 넘게 보유하고 있는 골프존 카운티의 상장 기대감으로 상승이 오늘 나왔는데, 골프 열풍이 좀 다소 예전에 비하면 식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따라서 오늘 상승, 지금까지 골프 관련주에서 나왔던 상승의 끝자락이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자, 더해서 KPF는 오늘 21선, 늘 21선은 생명선이다라는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그 21선을 깨는 모습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캐스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반면에 캐스팅을 해주신 기관기획사의 보성파워텍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러시아의 자원 무기화,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자, 이 부분 역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원이 모든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국이 어떻게 우리가 각자 도생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고민이 사실
하루 이틀 안에 끝나는 게 아니겠죠. 지난주에 파이널 캐스팅을 해주셨고 오늘만 5% 가까이 상승이 나왔던 조광 ILI가 SMR의 라이징 스타라면 보성 파워텍 역시 캐스팅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해서 석탄 관련 이슈 역시 신재생 에너지로의 완전한 이동이 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전에 와일드카드로 공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GS글로벌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들 하나의 뉴스를 가지고도 이 방면으로 보면 이 종목이 보이고 또 다른 방면으로 보면 이 종목이 보이고 이용준 디렉터님만의 시각으로 함께 시장을 점검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방송 초반에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노란톡방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지금 당분간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장세 함께 이겨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2위권 후보군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2위권에서는 기관기획사의 보성 파워텍이 캐스팅됐다는 소식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위권 후보생들도 만나봐야겠죠. 지금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의 대창 후보생, 기관 기획사의 후성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제이시스 메디칼 후보생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각각의 흐름도 살펴볼게요. 먼저 개인 기획사의 대창입니다. 1.69% 상승이 나왔고 1,505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굴이고요.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후성도 보겠습니다. 3.14% 상승 나왔고 16,4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냉매가스, 반도체용 특수가스, 자동차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3.12% 하락이 나왔고 7,17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위권 후보생들 만나보셨는데 어떠세요? 1위권 후보생들? 난해합니다. 1위권. 가끔 생각하는데 1위권 후보생 중에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나 생각이 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누가 캐스팅한 겁니까? 그러게요. 개인 기획사와 기관 기획사, 외국인 기획사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네, 전화 한번 드려야겠네요. 어떻게 일이 올라왔지? 그런 생각이 솔직히 준비하면서 좀 들었는데 내일 갈 수 있는 종목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1위권에서는요. 네. 따라서 1위권에서는 캐스팅을 하실지 아닐지 카운트다운 한번 해볼까요? 네, 해주시면. 네, 카운트다운 해보겠습니다. 3, 2, 1. 저는 1위권 후보생에서는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1위권에서 캐스팅이 불발된 건 처음 아닌가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3위, 네. 2위, 1위 한 번씩 그렇게 두세 번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후보생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다라고 보시는 종목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그 반대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후성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아, 후성은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인데 네. 후성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악재가 크게 한번 나왔거든요. 후성은 제가 보는 거는 당분간 마이너스 14%까지 한번 빠졌던 8월 5일 이후에는 당분간 후성을 보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후성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도 있고 냉매가스도 있고 특수가스도 있기 때문에 재료 자체는 너무 좋은데 지금 알맹이가 빠져버렸어요. 알맹이였던 100% 비상장 자회사인 후성글로벌이 상장을 하게 된다면 지금 주가는 후성과 후성글로벌을 합쳐서 만든 주가이기 때문에 그 알맹이가 빠지면 후성은 빈 껍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 5일 날 기사를 봤더니 급락주 후성글로벌 상장 추진설의 약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후성의 주가 지금 현재가는 16,400원인데요. 16,400원의 주가 안에는 비상장 자회사의 내재적 가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후성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상장이 되게 되면 기존에 중복으로 후성의 내재적 가치가 반영되었던 게 이제 분리가 되기 때문에 후성의 주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한번 보면 지금 장대 음봉 이후에
한 번도 반등이 못 나오고 21선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후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저는 솔직히 손절할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1선 아래에 있고 후성 글로벌 상장 추진 소식은 후성의 악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시간이 지나서 호재 뉴스가 나올 수도 있지만 현 상황,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8월 20일 8시 33분에 저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 다음 날은 또 다음 날에 물어봐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 후성을 캐스팅할 수 없을 정도로 악재가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좋지 않은 후보생으로 후성을 꼽아주신 것 같아요. 당분간 보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물적 분할 이슈가 있습니다. 굉장한 알짜 회사다라고 할 수 있는 후성 글로벌이 빠진 후성이 과연 매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고 워낙에 종목을 잘 보시기 때문에 손절이라는 이야기를 사실 그렇게 자주 들어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후성 그런 만큼 지금 갖고 계신 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다른 종목으로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개인 기획사의 대창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에 시간의 상한가까지 갔었거든요. 그 시간의 상한가 조심해야 된다. 네.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보내는 문자 보내는 시간 6시 5분이거든요. 네. 시간의 상한가 종목을 추려가지고 보내서 갭 상승을 보면서 그걸 또 가입시키는 게 아주 악질적인 방법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대창 같은 경우는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가를 9% 띄우고 고가를 13% 띄웠기 때문에 시가에 들어가서 먹을 게 4%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먹는다 하더라도 못 먹게 되면 저가가 마이너스 저가 0%로 끝났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는 그냥 날리는 종목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시간의 상한가 종목을 좋아하시면 안 돼요. 6시에 끝나버린 이후에는 보통 시간의 갭 상승 이후에 이렇게 대창처럼 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대창은 제가 오늘 구리 가격을 봤더니 최근 한 2달 동안 구리 가격이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대창 같은 경우는 구리 관련주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을 하고 구리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하는데 오늘의 시가 갭은 어떤 재료인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작전의 냄새가 날 정도로 여러 개미들이 만약에 안 털리길 바랄 정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창 같은 경우도 오늘 장대 음봉이 시가 갭을 띄고 나왔고 구리 가격은 저렇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동력을 잃었다고 판단해서 저는 오늘 1위인 후성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마지막 제이시스 메디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제이시스 메디컬이라는 회사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처음에 사실은 준비를 제이시스 케미칼로 이렇게 준비 다 해놨었는데 봤더니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종목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고생만 했다.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좀 늦었는데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호재 기사는 있습니다. 8월 15일 날 호재 기사가 있는데 8월 15일 날 봤더니 고주파와 초음파 양날개를 달고 해외 침투 가속화를 한다라고 호재 기사를 내놓고도 종가가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마이너스 2%로 끝났기 때문에 보십시오. 8월 15일입니다. 15일. 그리고 그 기사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대금도 완전히 빠졌거든요. 이런 종목을 과연 캐스팅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뉴스가 나오면 그게 반응을 해서 올라가야 그게 맞는 종목인지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을 우리는 캐스팅하지 않아야 된다. 내일은 하락,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예상되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호재 뉴스가 있긴 하나 실적 발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제이시스 메디칼은 거래대금도 없고 과연 추락하는 종목인데 날개가 있는 건가 이렇게 싶어서 저는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후성 당분간 보지 않아야 할 후보생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에 이어서 왜 이 종목들 당분간 살펴보지 않아야 하는지 그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대창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에 시간외 상한가도 들어갔는데 상한가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시간외 상한가 갔다가 본장 정작 개장을 하면 그 이후에 밀리는 흐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서 시간외 상한가 종목 너무 쫓아다닐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21선의 중요성 늘 이야기해주고 계시지만 이 21선 이미 이탈을 해버렸고 거기에다가 하락 추세에 올라 있는 종목이고 거래 대금도 없어서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오늘 1위권 후보생이라고 해서 꼭 내 포트에 담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3위권에서는 조건부 캐스팅 진행이 됐고요. 개인 기획사의 세원 ENC, 돼지열병 추이를 보면서 캐스팅을 최종적으로 할지 말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2위권에서는 기관 기획사의 보성파워텍 후보생, 1위권에서는 오늘 최초로 캐스팅이 불발되는 모습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장중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어려운 장세에서도 종목을 가장 잘 보는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라면 조금은 덜 손해를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각 3대 기획사에서 집중을 했던 1, 2, 3위권 후보생들 모두 만나봤고요. 자, 이 시간은 오늘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위권에서 캐스팅이 불발됐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와일드카드로 공개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화면 보시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이 공개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카운트다운 함께 해주실 거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3, 2, 1. 와일드카드 종목은 KC피드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 종목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을 진행해 주신 이유 궁금하거든요. 혹시 앵커님 마켓컬리에서 혹시 주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마켓컬리, 저는 사실 장을 보는 거를 직접 가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해본 적은 없는데 요즘 정말 자취하는 친구들 보면 네. 다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마켓컬리가 그만큼 요새 핫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KC피드를 두 가지 재료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마켓컬리 상장에 관련된 수혜주라고 첫 번째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아직 유일하게 가지 않은 비료, 사료 관련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상승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KCPD 같은 경우는 배합사료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료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지금 요새 제가 한일 사료를 손절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에 사료 관련주를 사실 잘 안 봅니다. 하지만 지금 지수가 빠지면서 사료 관련주들이 해지 개념, 인버스 개념으로 상승이 나온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료 관련주를 안 보다가 오늘부터 좀 봤더니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게 아직 가지 않는 사료 관련주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KC피드입니다. 먼저 8월 20일 오늘 같은 경우는 고려산업이 7% 상승해서 곡물 사료주들이 상승했는데 사료주로 이미 오른 종목들은 사조동아원, 한탑, KC피드, 대주산업 등이 있는데 KC피드 같은 경우는 6%밖에 상승이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8월 12일 날 또 기사가 있습니다. 걸림돌 치운 컬리, 예비 상장 심사 통과의 기대감, 관련주 일제히 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KC피드가 걸려 있는데 마켓컬리 왜 수혜주로 걸려 있냐면 마켓컬리 식료품의 납품을 현재 하고 있는 회사가 KC피드입니다. 게다가 다른 수혜주로는 SK네트워크스, 미래에셋벤처투자, DSC 인베스트먼트 같이 초기 투자자 회사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혜는 마켓컬리가 상장하게 되면 거기에 식료품을 납품하고 있는 KC피드라고 보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사실은 시장에서 부각받으면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요. 8월 22일 날 오늘 이미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마켓컬리가 근데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게 상장했던 쿠팡의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그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4조 원 처음에 평가를 받았지만 현재는 절반 정도, 2조 원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 KC피드는 저는 내일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긴 바닥에서 이렇게 해서 오늘 상승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KCPD 같은 경우는 비료만 걸려도 사실 상승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노란톡방에서 KCPD를 시초가에 한번 공략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노란톡방 회원님들은 내일 시초가 집중해서 보시고요. 지금 노란톡방에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영창케미컬이 사실 많이 빠져서 굉장히 심리가 불편합니다. 제 무너진 자존심을 내일 KCPD에서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CPD 내일 시초가에 집중해 주시고요. 비료와 마켓컬리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될 것 같고 노란톡방 들어와서 대기만 하시면 제가 KCPD의 좋은 공략 지점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종목 KCPD였습니다. 자, 재료는 두 가지인데 배합 사료 제조를 주요 포지션으로 갖고 가기 때문에 사료 관련주이고 또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마켓컬리에 납품을 하고 있는 마켓컬리 상장 관련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자, 장세가 조금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 이용준 디렉터님이 이제 사료주 조금 내려놓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후에 상승폭을 실제로 반납했던 사료, 비료 관련주 하지만 이렇게 장세가 밀릴 때 해지 개념으로 다시 한번 단기로 보자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게 바로 지금의 상황이다라는 말씀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KCPD 지켜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종목 KCPD입니다. 내일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재료와 또 어떤 흐름 갖고 갈 것 같은지 시장 보면서 대응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KCPD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주저하지 말고 노란톡방에서 더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